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치 공작의 컨트롤 타워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에서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국당 의원들 간에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추악한 정치 공작의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첩보 문건을 경찰에 이첩을 했고, 그 이첩된 첩보를 토대로 해서 울산경찰청장이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9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수사보고를 했다면은 결국 청와대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말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하는 말은 그거죠. 수많은 첩보가 들어왔는데 예. 그 많은 것 중 이제 보니까 박영철 그 반부패 비서관한테 그쪽 소관이라서 넘겨줘야 될 게 많아서 그거 그냥 이렇게 다 넘겨줬다 이러거든요. 예, 예. 근데 박영철 비서관은 하나 주더라. 누구 거? 김기현이 거.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경찰청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서 그런 사건, 개개의 사건 하나하나까지 전부 첩보받아가지고 다 경찰하면, 경찰은 그러면 청와대 첩보 넘어오는 그 이첩되는 거 그것만 해도 1년 내내 그 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청와대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는지가 문제고, 그 다음에 백원우 비서관이 했던 말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예?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 되는데 거짓말을 또 아주 당당하게, 다른 상대방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도 문제지. 그 다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단순히 그냥 넘긴 게 아니라 9번이나 저 서로 자기들 만났다 소통했다나? 예. 그렇게 소통할 정도면 그 김기현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니라 엄청스럽게 큰 일로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주 시침 딱 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나 그거 정말 놀랍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오늘 국회에서 그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첩한 것이고, 이첩을 안 한 것이 오히려 안 했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한 건만 이렇게 탁,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비서관한테 넘겨줬다면 이건 표적 내지는 기획수사라고 봐야죠. 그 흔한 말로 하명수사 아닙니까? 하명수사.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던 경찰청 파견 경찰이 대봉투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딱 경찰청한테 갔을 때는, 그래서 그 경찰청이 다시 울산지청으로 그걸 송부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뭐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쪄보면 입맛인데 감을 못 잡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딱 그걸 밀봉해가지고 딱 가서 딱 줄 때. 근데 이철성인가 그때 그 경찰청. 이철성. 예. 자기는 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 사람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인데 그때 뭐 백남기 뭐 그런 사건 때 아주 잘 진압했다 해갖고 이 정부에서까지도 중용됐지. 그대로 경찰청장을 했죠. 그런데 그랬던 사건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청와대에서는 할 일 없어서 9번이나 서로 이제 소통을 합니까? 그 사건 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보도 나는데 보니까 무슨 특감반이 또 별동대가 또 있는가 봐. 백원우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특감반 2명을 별동대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특별 지시를 내려갖고 뭐 조사해봐. 아니 왜 자기가 특감반을 운영하냐고요. 이 특감반은 박형철 소관인데, 그러니까 아주 백원우가 엄청나게 힘을 쓴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백원우가 지가 그냥 자기가 죄송합니다. 백원우 씨 자기가 이 정말 그 평생의 그 소원이
이 경찰청장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사 지시를 했든지 아니면 더 자기보다 높은 선에서 이건 네가 처리해, 네 몫이야 이래서 자기가 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백원우는 또 어제 나름대로 그 반박 입장문 같은 것을 냈어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뭐 이거 여러 개 있는 중에 그냥 통상적으로 저 관계기관에 넘긴 거다 이렇게 하면서도 검찰을 비난하고 했어요. 아니 검찰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사건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서 검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다. 말하자면은 검찰이 조국 사건과 물려서 이걸 수사를 벌이는 것이고 청와대를 흠집내 가지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네요. 저기 아마도 김기현 측에서나 어디서 고소고발이 들어갔겠죠. 근데 오히려 검찰이 그럼 진작 그걸 했어야지. 그 점은 자기가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김기현 측에서 불평불만해야지. 사실은 그렇죠. 왜 이제까지 왜 이래 했다가 윤 총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겨우 시작하냐 이래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것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국당 김기현이가 다 고소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면 김기현 측에서 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해야지. 오히려 왜 자기가 그래? 적반하장으로.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어쨌든 이 백원우라는 사람이 온갖 천주에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드루킹 사건 때는 그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관으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담을 했어요. 또 유재수 사건 때는 자기 소관도 아닌데 금융위에 자기가 또 통보를 했고 이번 김기현 사건도 있고 또 번영선 사건 때 윤기군 경찰 총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백원우의 오른팔이다 해갖고 또 백원우가 그런 그만큼 지금 백원우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조국 민정수석실이 그 비서관실이 여하튼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행동대장으로서 백원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국 선을 넘어서 그 위에 더 큰 선에서 백원우를 행동대장으로 삼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리저리 안 걸린 데가 없는 거 보면 적어도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를 확 청소하고 이렇게 할 사람으로서는 백원우가 적격이다 이래서 시킨 게 아닐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 아니에요. 백원우 잘 알잖아요. 기억나시는 게 딱 있죠? 옛날 MB한테 그때 노무현 장례식 때 뭐 책임자인가 뭐 이렇게 소리치다가 입이 막혀갖고 쫓겨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아주 충성심이 이제 남달랐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더 걱정이 지금 민주연구원에 그 부원장으로 가 있어요. 예, 부원장이죠. 그 민주연구원 그게 이제 앞으로 양정철이가 원장이고 백원우가 부원장이죠. 이 총선을 치는 데서 두뇌 역할을 하는 데 아니야. 기획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면 백원우가 그런 실력을 거기 가서 발휘하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 어느 언론에도 보면은 지금 백원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내년 총선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라든가 선거 결과도 이렇게 쑥 바꾸는 공작을 하지 않겠냐. 드루킹 때는 그 킹크랩인가 동원해갖고 여론 조작을 했고 내년 총선에는 더 큰 뭔가 공작을 하려는 거 아닌가. 특히 뭐 양정철, 백원우 두 사람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을 보낸 게가 아니냐.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주당 그 분소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 지부든지 민주당 청와대 지부든지 그런 거 설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거기 뭐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현교안 정무수석이 그래가지고 지금
구치소 깜빵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2년. 지금 분소를 아예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머리를 꼼수를 좀 쓴 거예요. 머리를 써서 아예 청와대가 있으면은 청와대에서 관여를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당해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총독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냐면 양정철이는 전체 큰 틀에서 꾀를 내고 그렇죠. 큰 머리를 쓰고 꾀를 내고 백원우는 행동대장을 하면서 이제 아까 같이 특별히 찍어 몇 개 전략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것, 여기는 반드시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될 것, 이런 데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정없이 그냥 가서 해치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러면 큰일이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설마 정말. 그러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양정철이는 대권 주자급들 또 뭐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문희상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서 우리 원팀입니다. 뭉쳐야 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진압을 하고 따뜻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원우는 그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측들이죠. 또 하나는 뭐 그쪽 영남권에 원래 고향이시고 부산일보에도 계셨는데 그 당시에 또 흘러나온 얘기가 국제일보랑 보도된 걸 보면은 그때도 양산시장, 사천시장, 창원시장 예. 선거에 이 울산시장 그 수사가 개시되는 무렵 전후해서 일제히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서는 한국당 후보였던 조질래 그분은 전 국회의원도 했고 아마 경남 부지사까지 한 분 아닙니까? 경찰 수사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는지 선거에서 떨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때 PK를 장악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선거 공작 기획이랄까요? 선거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큰 머리를 그러니까 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에요. 지역 그렇죠. 기반이죠. 예. 근데 여기서 못 이기면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말 채통 문제다. 예.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무게를 두고 하는 건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만약에 과잉 충성으로서 대통령의 출신 지역에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를 해가지고 대통령께 대통령의 관심에 보답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만약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런 장난을 쳤다면 이거 용서하면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싹을 자르는 거거든. 이런 오만한 짓을 이런 것을 용서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정치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조질래 씨가 저기 자살했잖아요. 예, 예. 또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도 자살했죠. 예, 삼성 장군이 자살했고 그때도 세상에 저기 뭡니까 구속 적부심하러 가는데 이래가지고 묶어갔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그다음에 박찬주 대장은 좀 보니까 이제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났더라고. 예. 끝났는데 정복을 입혀가지고. 예? 이 육군 대장 별 4개 다는 정복을 입혀가지고 끌고 갔어요. 군복에 대한 아주 예. 명예훼손을 한 이런 거죠. 것들 전부, 이런 사건들은 전부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돼. 왜? 정권이 이렇게 잔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당시 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이제 또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수사 지휘를 했고 후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부속으로 말하자면 기소 의견을 올린 것을 2번이나 기각을 했는데도 끝까지 올렸는데 어쨌든 무혐의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올 3월인가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무혐의 결정서를 내릴 때는 3페이지 내지 5페이지 정도 결정문이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95페이지인가 98페이지인가짜리 결정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울산지검장이 그 아시죠? 네, 송인택 이제 물러났는데 그분도 그 송인택 지검장이 그랬다. 이건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다. 법을
앞세운 합법을 가장한 수사를 통해서 민주주의 선거 자체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검찰에서 이거는 언젠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자세히 거의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지검장이 볼 때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위해서 이렇게 법을 왜곡시킨 거거든. 그 무리한 짓을 저질렀던. 조국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쪽을 신뢰했냐면 황운하 씨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그 첩보가 어디서 생산돼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모른다. 우리는 경찰청에서 그냥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럼 청와대하고 직접 소통을 합니까? 경찰청장하고 소통을 하지. 하여튼 거짓말도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 같아. 말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김기현 그 당시 울산시장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첩이 돼서 그 첩보가 그 울산 경찰청으로 이첩됐던 게 2016년 12월 29일이라는데 그 무렵에는 그 선거를 한 6개월 앞뒀을 때는 김기현 시장이 현재 송철호 시장보다 여론 15%? 지지율 15% 포인트 정도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하필이면 그것도 어떤 날 들어갔습니까? 김기현 씨가 또 자기 그 울산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에서 확정이 되는 그날, 그 3월 16일인가 그랬어요. 네, 3월 16일. 작년 16일. 네. 그냥 6.13 한 석 달 전이죠. 그날 말이죠. 그 시장실하고 비서실 압수수색 들어갔거든. 아무 잔치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황운하가 원래 검경수사권 조정을 아주 앞장서서 주장했지 않습니까? 경찰대학 출신이에요. 일기인가 될 겁니다. 일기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무관으로 해서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런 걸 주장하고 해가지고 이 정부 들어서 턱걸이로 치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경찰청장으로 내려간 그가 이제 조그마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온을 해야지. 또 조국같이 잘 보여야지 인사권자에. 그래서 거기서 그 수사로 공을 세워갖고 대전경찰청장으로 갔고 지금 내년 총선에 나오겠다고 명예퇴직까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명예퇴직을 신청할 정도면 뒤에서 내락은 받았겠네.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은 그거 공천 국회의원 시켜주겠다는 내락 받았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의문이 아니네 보니까 뭐 아주 우리가 그걸 보니까 정말 내락을 안 받고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세상에 또 어떻게 명색이 이 울산시장이에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장이야. 그럼요. 그 장에 대해서 아무리 경찰청장이지만 자기들 바로 울산시의 시장인데 그 사무실을 그것도 바로 그런 날 그렇게 들어가는 데는 뒤에 믿는 구석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믿는 구석이 있었고 조국이라고 큰 백이 있었죠. 어쨌든 지금 이런 유재수 사건도 그렇고 이번 울산 선거 개입 사건도 그렇고 조국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 수사는 물론이고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검찰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 체제가 아니면 이런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더 힘을 내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민주당하고 이제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 즐겼던 그거 특검 있잖아. 그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또 특검도 필요하죠. 이럴 정도 되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다면. 그런데 청와대는 윤 총장이 들어가기 싫으면 못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자신들이 깨끗하다면 그래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청와대 중에서도 청와대 그 직원들이 너무 설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뭐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이야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겠습니까? 5급 행정관이. 그리고 나 인사 논의할 거 있으니까 이 앞에 다방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쫓아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태호 씨잖아요.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감찰반이죠. 거기 있었던 수사관 이 양반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복합기에 날 자기가 그때는 아마 그거 이제 공용으로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봤더니
그런 자료 누가 흘려놓고 갔더라는 거 아니야? 조국 그 황운하가 짜고 이거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동향 보고서를 딱 흘려놓아가지고 그 사진 찍고 그 이제 이인걸 팀장입니까? 거기 반장이가 거기 이런 게 있더라니까 탁 낚아채가지고 가더라는데 깜짝 놀래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거죠. 세상에 윗선에서는. 예, 근데 비밀이라는 없거든요. 아무리 청와대고 구중궁궐 그 깊은 데서 일어난 일도요. 조금 있으면 다 들춰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노영민 실장 뭐 그거는 뭐 통상적인 무슨 절차에 따른 거라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야당에서는 이 문제가 조국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겠느냐 여러 가지 지금 터져 나온 사건들을 볼 때는 총괄적인 책임은 결국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 운운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로 많이 힘이 드셨는지 오늘 휴가인 같다고 그래요. 지금 휴가를 그분은 원래 휴가 좋아하잖아요. 연차 콕콕 찾아먹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문 대통령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해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송철호 지사, 아니 지사가 아니라 시장. 이분이야말로 뭐 거기에 관여를 얼만큼 했는지 선거 개입에 경찰 수사에 그건 알 길은 없지만 본인도 내막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만약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비 정신이 있다면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일이라도 바로 그런 불명예스러운 방식에 의해서 내가 그 위에서 내가 당선됐다 이러면 창피하다고 해서 오늘 그만둘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8.9개의 신화를 이룬 사람이라면 떨어지기도 너무 많이 떨어졌대요. 국회의원 6분 떨어지고 시장 2번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근데 그러니까 당선될 때 뭐냐면 누군가가 뭔가 작용했다 이러면 창피해서라도 그만둬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아니 송철호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4년 그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가가지고 유세장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바보 노무현보다 더 큰 바보 송철호 내 가장 근데 경상도 말로 내라고 그러죠. 나의 이 말을 내라고.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 이렇게 이야기했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백원우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얼마나 송철호를 챙긴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더군다나 2012년에 그 이제 본선거 때 보궐선거 아니고 그때는 조국이 그거 내려가고 선대본부장하고 후원회장까지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송철호 그 위에 문재인, 노무현까지는 그냥 의형제처럼 이렇게 꼭 똘똘똘똘 뭉친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작년이니까 작년에 2018년, 2014년 때 그때로 졌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뒤,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친구, 30년 지기 송철호가 출마했는데 내가 재임 중에 출마했는데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울산에서 부울경중 울산에서 치명상을 입겠죠. 또 본인으로서도 친구한테 그러니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백원우라든지 조국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근데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몰랐다는 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을 해도 분수 있게 있고 국민을 속여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위험한 게 옛날부터 내관들이 잘해야 돼요. 예. 내관들은 이거 품계는 낮아요. 품계는. 근데 대신들 머리 꼭대기에 있었거든 옛날에도. 그래 꼭 정치를 망쳐먹고 나라를 망쳐먹는 요인을 거기서 만들었는데 오늘날 21세기 민주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안에 그 내관이라는 뜻은 청와대 안에 근무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관들이 대통령 바로 밑에서 장난치고 이 제도를 뒤틀고 말이죠. 민주 원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런 장난을 하면 이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죄인이 되는 거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진공 교수님께서 내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내시가 활개치는 십상시가 활개치는 그런 정권은 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을 놓고
정말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털어놓는 것이 사건의 확산을 막고 초기에 마무리 짓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